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기술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전력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입사지원서 접수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인데 여기에서 자소서 접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찾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자소서는 언제 열리느냐, 필기 전형이 6월 1일 날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접수가 필기 전형 합격자가 13일 날 발표가 되고요. 14일부터 18일 11시까지 접수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미리 좀 써놓으시면, 내가 뭘 쓰겠다라는 것들을 좀 써놓으시면 좋은데, 자, 일단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소속 집단에서의 원만한 화합 또는 공동 목표를 위해 달성했던 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화합이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데 정기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해서 각자의 의견을 나눠서 좀 더 좋은,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해소하고,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할 분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각 팀원의 역량과 성향에 맞게 업무를 분배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조했다 라는 것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등 관리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뭐를 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쓰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구성적인 부분들을 좀 보다 보면은 요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 팀이 직면했던 과제나 목표를 명확히 기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반드시 결과가 등장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지원하신 분야의 필요지식 혹은 기술과 관련된 경력 및 경험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또는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직무와 연관성,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직무기술서예요. 직무기술서에서 내가 먼저 이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경험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각을 조금 거꾸로 가야 됩니다. 나 어떤 경험이 있지? 그 경험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지? 라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재무회계라든지 재물조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이거는 어떤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해당 경험을 하게 된 경위를 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목표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1, 2, 3, 4번과 똑같이 가면 되는데, 지원 직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국전력기술의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직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회사와 연관되어서도 있지만은,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직무기술서를 활용하는 그런 자소서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요즘에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지난 5년간 가장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전을 했는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되죠.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되죠. 어려운 문제는 프로젝트 지연이라든지 또는 고객 불만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술적 문제, 자원 배분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라거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고객의 기대치와 실제 서비스 간의 제공 간의 차이로 인해서 고객 불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구성은 문제의 정의,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4번 어려워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재상이 없어요. 인재사항이 없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겠다.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미션과 비전 밑에 HR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느냐, 비전 2035라고 얘기를 해서 변화를 선도한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는 HR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인사와 관련됐죠. 그래서 신뢰받는 파트너라든지 그 다음에 도전하는 파이오니아, 그 다음에 기술을 선도하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거 신뢰받는 파트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인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팀워크를 중시하는 인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를 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간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팀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전력기술의 어떠한 사업에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도전하는 선구자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예요. 그래서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것이 될 것 같습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내가 다른 방식을 썼다라는 이런 사례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기술을 선도하는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요거는 그 전기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한데, 사무직 같은 경우는 역량을 요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경영환경 분석 기술이나 회의 기획 진행 기술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콘텐츠 그리고 더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